280만 원에 팔자고. 경상도 시골 산부인과 복도에서 두 여자가 아기를 두고 흥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칠순이 넘은 박씨 할머니, 다른 한 명은 입양 브로커였어요. 건강한 애니까 300은 받아야지. 딸인데 뭘 280 이게 끝이야. 좋아 가져가. 방 안에서는 28살 며느리 김수진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이었어요. 또 딸. 안 돼, 안 돼. 수진은 문을 잠그고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은 부서졌고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이년아, 당장 내놔. 어머니 제발요. 제 딸이에요. 신랑이 끝에 남편 박민수가 도착했고 간신히 거래는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선언했어요. 좋아. 저 애는 내 손주가 아니야. 밥 한 톨 옷 한 벌도 안 줄 거야. 그렇게 셋째는 이름도 없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30년 후 그 버려진 아이가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재벌 며느리로 사연 시작합니다. 셋째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 필요 없어. 그냥 셋째야. 할머니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밥은 제일 나쁜 쌀로 지은 건 반찬도 없이, 옷은 언니들이 버린 누더기. 겨울에도 난방 안 되는 창고에서 잤습니다. 할머니 추워요. 시끄러워. 딸 주제에. 셋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마당 쓸고 설거지하고 빨래했어요. 제대로 안 하면 밥 굶는 줄 알아? 할머니는 매일 회초리를 들고 셋째를 감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을 못하면 때렸어요. 아파요. 아프면 제대로 해. 쓸모없는 것. 셋째의 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수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엄마 밤에 셋째가 방으로 몰래 왔습니다. 배고파요? 수지는 자신의 밥을 숨겨뒀다가 딸에게 몰래 줬어요. 천천히 먹어 들키면 안 돼. 고마워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수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5살이 된 셋째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언니들이랑 다르게 살아요? 언니들은 따뜻한 방에서 자는데 나는 창고에서 자요? 엄마가 미안해. 내가 나쁜 아이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수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넌 엄마의 소중한 딸이야. 절대 나쁜 아이 아니야. 그럼 왜 할머니는 날 미워해요? 그건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야. 언젠가는 나도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럼 꼭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수진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7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새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어요. 우리도 학교 가. 나도 가고 싶어. 셋째는 언니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엄마, 나도 학교 갈 수 있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수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셋째도 이제 학교에 보내야 학교? 저 애가 무슨 학교? 법으로 의무교육이에요. 시끄러워. 내 집안에서는 내가 법이야.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저 애는 학교 갈 필요 없어. 집에서 일이나 제대로 해. 하지만 한마디 더 하면 너도 쫓아낼 줄 알아. 수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딸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학교 못 보내줘서 괜찮아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셋째야, 나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7살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언니들이 몰래 공부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가나다야. 첫째 현주가 공책을 펼쳤어요. 가나 다. 셋째는 한번 듣고 바로 외웠습니다. 우와, 셋째 진짜 똑똑하다. 둘째 은주가 놀랐어요. 언니 더 가르쳐줘. 그래, 우리가 가르쳐 줄게. 언니들은 학교에서 배운 걸 매일 밤 셋째에게 가르쳤어요. 셋째는 촛불 하나 켜고 창고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천재적인 기억력이었어요. 한 번 본 건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었어요. 할머니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밥값도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닥쳐. 대답도 하지 마. 매일 구박과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셋째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10살이 되던 해
겨울 셋째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버스비도 없었어요. 그날도 할머니에게 얻어맞았습니다. 또 설거지를 이렇게 해? 다시 해. 밤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작은 보따리를 쌌어요. 옷 2벌, 언니들이 준 빵 1조각. 그러던 중 엄마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니? 도망가려는 거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엄마 나는 더는 못 살겠어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못 가. 언니들이 있잖아. 셋째야 어디를 가던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수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엄마는 널 사랑해. 항상. 나도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이거 수진은 품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가 몰래 모은 돈이야. 5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엄마 이건 가져가. 그리고 꼭 살아남아 알았지? 네 엄마 꼭 살아남을게. 그리고 커서 엄마 구하러 올게. 그래 꼭 그래. 셋째는 한밤중에 집을 나왔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엄마 기다려. 내가 꼭 돌아올게 하지만 10살 아이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마을 교회를 발견했어요. 새벽 3시였지만 교회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고 이요한 목사가 나왔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셋째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틀간 굶은 상태였어요. 얘야. 괜찮니? 목사는 셋째를 안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과 빵을 줬어요.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셋째는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목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셋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살아온 10년, 매일 맞은 것, 학교도 못 간 것. 목사는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다시 그 집에 못 가요. 당연하지. 다시는 안 보낼 거야. 목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합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할머니 댁으로 왔어요. 박씨 할머니 손녀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학대? 무슨 개소리야. 아이를 데려와 주세요. 무슨 권리로.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교회로 가서 셋째를 확인했어요. 몸에는 멍이 가득했고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 확보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출생신고도 안 했고 학교도 안 보냈고 폭행했습니다. 그게 범죄야? 내 손주인데.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서울이 해든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마지막으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 셋째야 두 사람은 교회에서 만났어요.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 나는 괜찮을 거야. 보육원에서 잘 지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 응 나 꼭 성공할게. 그리고 엄마 구하러 올게. 그래 엄마 기다릴게. 약속해요. 엄마 10년 아니 15년 안에 꼭 엄마 구하러 올게. 그래 약속이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우리 셋째야. 이별이었습니다. 셋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울면 안 돼. 강해져야 해. 엄마를 위해서. 불타는 집념 해든 보육원.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김지우야.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우? 응, 내 엄마 성이 김씨니까. 김지우 예쁜 이름이지? 지우 김지우. 셋째는 아니 이제 지우는 자신의 이름을 대내었습니다. 나도 이름이 생겼어. 지우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됐어.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보육원 생활은 천국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깨끗한 옷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 편입할 거야. 정말요? 지우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3년 늦었지만 괜찮아, 따라잡을 수 있어. 네. 열심히 할게요. 다음 날 처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지우는 울었어요. 드디어 학교에 왔어. 안녕, 난 김지우야. 전학생이야? 응.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왔어? 저기 보육원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래? 우리 반에 온 거 환영해. 고마워. 지우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3년의 공백은 컸어요.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4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었고 지우는 1학년 것도 제대로 몰랐어요. 지우야, 괜찮아? 담임 선생님이 걱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첫 시험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에휴, 보육원 애들은. 역시 누군가 수군거렸어요.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그날부터 지우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보육원 불 꺼지는 시간은 밤 10시였지만 지우는 손전등을 켜고 이불 속에서 공부했습니다. 지우야, 불 꺼 자야지. 네, 조금만요. 하루 3시간만 잤습니다. 지우야, 너 죽겠다. 좀 쉬어. 룸메이트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나는 쉴 수 없어. 왜? 나는 뒤처졌으니까 따라잡아야 해. 하지만 그리고 엄마한테 약속했어. 성공한다고. 지우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시험. 지우는 반에서 10등을 했어요. 대박. 지우야, 어떻게 한 거야? 그냥 공부했어. 3개월 만에 꼴찌에서 10등.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10등으로는 안 돼. 1등 해야 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김지우 100점. 우와. 담임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지우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지우는 천재였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수학 문제를 보면 답이 바로 보였습니다. 지우는 특별한 아이야. 담임이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영재 교육을 받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형편에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지우는 특별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전교 1등이 되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모의고사 상위 1%.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여전히 전교 1등이었어요. 지우야, 특목고 가볼래? 담임이 제안했습니다. 특목고요? 응, 과학고 내 실력이면 충분해. 하지만 돈이 장학금 받으면 돼. 내 성적이면 전액 장학금 가능해.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하자. 더 높이 올라가자. 중학교 3학년 서울과학고등학교. 지원 합격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 덕분이지. 지우는 울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나 정말 해냈어. 고등학교, 세상을 향한 도전. 서울과학고등학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애들 다 천재네. 지우는 처음으로 압도당했어요. 모두가 똑똑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어요. 김지우? 보육원에서 왔다며? 응, 힘들겠다. 여기 애들 다 부잣집인데. 지우는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져서는 안 돼.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모두 공부했어요. 지우야, 너 진짜 죽겠다. 괜찮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한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약속? 응, 엄마한테. 지우는 매일 밤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전교 1등이 되었어요. 김지우 전국 모의고사 1등. 대박. 전교생이 놀랐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지우야, 너 서울대 의대 갈 수 있겠다. 의대?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엄마를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꿈이 있었어요.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 사업가? 응, 큰 회사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엄마를 구하고 나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
친구들은 지우의 사연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 시즌. 지우야, 서울대 경영학과 어때? 좋아요. 지우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수능 만점, 면접 만점, 수석 합격. 보육원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지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 덕분이지. 지우는 울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갔어. 나 정말로 해냈어.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연락을 차단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성공하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21살 김지우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우와, 서울대 캠퍼스는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지우는 관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부해야 해.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해.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야겠어. 편의점, 카페, 과외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루 3시간 자며 공부하고 일했어요. 지우야, 너 진짜 죽겠다. 괜찮아. 대학 1학년 여름방학. 지우는 특별한 공모전을 발견했습니다.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이 1천만 원이었어요. 이거다. 지우는 밤새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플랫폼.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였어요. 무료로 제공하되 기업 후원을 받는 모델.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했어요. 2개월 후. 김지우 씨,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지우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 1천만 원. 이 돈으로 창업하자. 지우는 곧바로 회사를 설립했어요. 브릿지에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보육원과 복지시설을 연결하는 교육의 달이 의미 있는 이름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지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미쳤어? 학교 다니면서 회사를? 할 수 있어. 브릿지에듀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보육원과 복지시설 아이들에게 무료로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우와, 이거 완전 좋은데? 공짜로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다니. 입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주목했습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좋겠는데요. 삼전이 먼저 후원을 제안했어요. 연 3억 원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들이 줄지어 후원했습니다. 1년 만에 매출 5억 원, 2년 만에 20억 원. 대박이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수익의 80%를 다시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야 해. 지우의 마음속에는 항상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원 안 갈 거예요, 뭐? 내 성적이면 전액 장학금인데? 교수가 놀랐어요. 회사에 집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 결정입니다. 졸업 후 지우는 회사에 전념했습니다. 브릿지에듀는 계속 성장했어요. 2015년 매출 100억 원 돌파, 2016년 회원수 50만 명 돌파. 김지우 대표,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투자요? 네, 벤처 캐피탈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겠답니다.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투자를 받으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 하지만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어. 결국 결정했습니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투자를 받되 경영권은 지우가 51% 이상 유지. 좋습니다. 투자가 성사되었습니다. 100억 원으로 회사는 더 빠르게 성장했어요. 직원도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사무실도 강남으로 이전했어요. 우와, 대표님 대단해요. 고마워요. 모두 2017년 여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코스닥 상장 추진하겠습니다. 정말요? 직원들이 놀랐어요. 네,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더 커져야 해요. 준비 기간 6개월. 2017년 12월 브릿지에듀 코스닥 상장. 김지우 대표 상장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8살의 코스닥 상장. 지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여성 CEO가 되었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어요. 보육원 출신 서울대 수석 28세 코스닥 상장. 신데렐라 CEO 김지우. 자수성가한 젊은 경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TV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출연하시겠어요?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 지우는 거절했습니다. 왜요? 홍보 기회인데. 저는 유명해지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을 돕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유명해질 필요는 없어요. 직원들은 지우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한 인터뷰는 수락했어요. 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도 보육원 출신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죠. 그래서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기회를 얻었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지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고 싶어요.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 엄마를 찾고 있어요. 엄마요? 네, 15년 전에 헤어졌어요.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연락 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수진 1967년생입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2018년 지우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기다리겠어. 직접 찾아야 해. 지우는 유명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찾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제 엄마요. 김수진 1967년생.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2003년 15년 전이에요. 15년 오래됐네요.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꼭 찾아주세요. 지우의 눈빛이 절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집을 방문했어요. 김수진 씨 계신가요? 아, 그분은 여기 안 계신데요. 낯선 여자가 나왔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쫓겨났어요. 한 10년 전쯤. 쫓겨났다고요? 내 남편이 재혼하면서요. 지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쫓아냈어?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죠. 연락도 안 된다던데. 탐정은 더 조사했습니다. 주민등록 이력, 건강보험 납부 기록, 통신사 기록 가능한 모든 자료를 뒤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표님, 단서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서울 구로구에 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요. 지금 당장 가요. 네. 지우는 즉시 구로구로 향했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 낡은 건물이었어요. 여기 맞나? 네, 여기서 일하신답니다.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요란했어요. 여러 명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등이 굽은 여인이 보였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엄마였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네? 누구세요?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 나야. 나? 셋째. 나 셋째야. 엄마.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셋째. 우리 셋째? 응, 엄마. 나야. 안 돼. 안 돼. 이건 꿈이야. 수진이 비틀거렸습니다. 지우가 얼른 달려가 안았어요. 꿈 아니야. 엄마 진짜야. 내가 왔어. 셋째야. 정말 우리 셋째야.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야? 진짜야. 엄마 내가 왔어. 약속 지키러 왔어. 약속. 응, 성공해서. 엄마 구하러 온다고 했잖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컸어. 이렇게. 응,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야. 엄마 잘못 없어. 그 춥고 배고팠을 텐데. 학교도 못 가고.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다 지났어. 지우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나 많이 찾았어. 미안해. 엄마가 연락을 못했어.
그 집에서 모든 연락을 차단했거든. 알아, 다 알아.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엄마, 나 서울대 나왔어 정말? 응, 수석으로 세상에 우리 셋째가. 그리고 회사도 만들었어. 크게 성공했어 회사? 지우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보육원에서 공부한 것, 서울대 간 것, 회사 만든 것, 상장한 것. 수지는 듣는 내내 울었어요. 너무 대단해.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엄마가 다 해줬어. 엄마가 나를 낳아줬잖아. 포기하지 않았잖아. 셋째야, 이제 내가 엄마 모실 거야.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강남 펜트하우스 계약서야. 엄마 집. 이게 뭐야? 엄마 집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안 나와도 돼. 하지만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엄마한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모자라.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어요.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일하다 보면. 그렇지, 괜찮아. 이제 안 그럴 거야. 이제 일 안 해도 돼. 하지만 엄마는 앞으로 좋은 것만 있고 좋은 것만 먹을 거야. 수지는 딸의 품에서 통곡했습니다.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야말로 고마워. 나를 낳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주변 동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제 딸이에요. 딸? 수진 씨 딸이 있었어요. 네, 15년 만에 만났어요. 세상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날 수지는 공장을 그만뒀어요. 지우는 엄마를 차에 태웠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강남 펜트하우스. 30평이 넘는 넓은 집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뷰. 이런 데서 내가 살아도 돼? 당연하지, 엄마 집인데. 지우는 엄마를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엄마 방. 침대도 제일 좋은 걸로 샀어. 킹사이즈 침대, 고급 침구. 그리고 이거 봐. 지우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옷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 내 거야? 응, 엄마 사이즈로 다 맞췄어. 너무너무 많아 저거. 엄마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입을 거야. 수지는 옷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런 옷 처음 만져봐. 이제 매일 입을 거야. 지우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 좀 봐. 이렇게 거칠어졌어. 괜찮아? 안 괜찮아. 내일 피부과 가자. 손 관리하고 얼굴 관리도 하고. 그런 건 엄마는 원래 예뻤을 거야. 고생해서. 그런 거지. 수지는 딸을 보며 울었습니다. 너무 착해. 우리 딸이 너무 착해. 엄마를 닮았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수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지우가 보육원에 간 후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구박했어요. 내가 그 애를 망쳤어. 다 내 잘못이야. 매일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5년 후 남편 민수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이혼해 뭐? 다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게 무슨 넌 쫓겨나. 당장 나가. 수지는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엄마, 언니들은? 현주랑 은주는 시집 갔어. 멀리. 그랬구나. 너를 찾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 수지는 울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다 괜찮아. 지우는 엄마를 안아줬어요. 앞으로는 내가 엄마 지킬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집에서 잤습니다. 15년 만에 지우는 엄마 방 옆에서 잤어요. 밤새 엄마 방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엄마가 여기 있어. 꿈이 아니야. 행복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많이 좋아졌어요. 피부 관리를 받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쁘다. 그래? 응. 원래 이렇게 예뻤을 거야. 어느 날 지우에게 특별한 미팅 요청이 왔어요. 강상그룹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상그룹. 재벌 1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내 투자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잡아주세요. 며칠 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팅이 열렸습니다. 김지우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강준혁입니다. 강상그룹 경영기획실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준혁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잘생긴 외모에 차분한 인상. 대표님의 브릿지 에듀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신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저희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혁은 지우의 비전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죠. 겸손하시기까지. 미팅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비즈니스 이야기에서 시작해 인생 이야기까지. 혹시 저녁 같이 하실래요?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저녁이요? 네,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저녁 자리. 준혁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보육원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 운이 좋았죠. 운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목표가 확실했어요. 목표요? 엄마를 구하는 것.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어요. 10년간의 학대, 보육원 생활, 엄마와의 약속. 준혁은 듣는 내내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아니, 정말 대단해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준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재벌 2세로 태어나서 모든 걸 받고 자랐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다 주어졌죠. 그것도 복이죠. 하지만 부끄러워요. 대표님 같은 분을 보니까. 왜요? 전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도 몰랐고 노력도 안 했거든요. 준혁은 솔직했습니다. 대표님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작된 사랑. 그 후로 둘은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비즈니스 미팅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만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일 이야기 말고 편하게 이야기해요. 좋아요. 카페에서, 한강변에서, 전시회에서 둘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 지우 씨. 네?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준혁이 고백했습니다. 저를요? 네, 당신의 강인함, 따뜻함, 모든 게 좋아요. 지우는 떨렸습니다. 사실 지우도 준혁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집안도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준혁 씨는 재벌이잖아요. 저랑은 안 맞아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준혁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스스로 모든 걸 이뤘잖아요. 하지만 준혁 씨 부모님은 제가 설득할게요.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해볼게요. 준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지우 씨. 지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저도 좋아요. 정말요? 네, 저도 준혁 씨 좋아해요.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인정. 준혁은 부모님께 지우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강상그룹 회장 강철수가 물었습니다. 김지우 씨. 브릿지 에듀 대표예요. 아, 그 젊은 여성 CEO? 네, 괜찮네.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아버지는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해숙은 달랐습니다. 잠깐. 그 사람 보육원 출신이라며? 네, 어머니 안 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어머니. 준혁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문벌도 없는 애를 어머니. 21세기인데. 무슨 문벌 타령이에요? 준혁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며칠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나섰어요. 여보, 한번 만나나 봅시다. 뭐?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요. 하지만 준혁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한번 만나봅시다. 다음 주. 강상그룹 회장 저택. 지우는 긴장한 얼굴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준혁이 손을 잡아줬어요. 거실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지우는 깍듯이 인사했어요. 앉아요. 아버지 강철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해숙은 차갑게 지우를 살폈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 씨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우리 준혁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네, 저도 준혁 씨를 좋아합니다. 당신에 대해 좀 알고 싶소. 지우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 간 것, 회사 만든 것. 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대단하군요. 혼자 힘으로 모든 걸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요, 노력이었어요. 아버지는 지우를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하지만 집안이 없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이어온 기업이에요. 문벌을 중시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 준혁이 막으려 했지만 지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지우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28살에 회사를 상장했고 직원 300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집안은 제가 만들면 됩니다. 준혁 씨와 함께.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대범하구려 마음에 드는데? 아버지께서도요? 준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멋진 며느리감을 어디서 찾아? 여보.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인정하시오. 저 친구 대단해. 하지만 집안? 그런 거 무슨 소용이요.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지우 씨 환영합니다. 우리 며느리 돼주시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아버지가 인정한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결혼 전에 예절 교육은 받으셔야 해요. 네, 어머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지우는 공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 정말? 응, 좋은 사람 만났어. 축하해. 셋째야. 수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기뻐. 너무. 엄마도 결혼식 때 같이 입장해줘. 내가? 응, 엄마가 내 손잡고 같이 들어가자. 하지만 신랑 아버지가 상관없어. 나는 엄마랑 하고 싶어. 수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프러포즈.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 준혁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우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응, 왜? 비밀이에요. 7시에 남산타워로 와주세요. 남산타워? 네, 제발요. 지우는 약속 시간에 남산타워에 도착했어요. 전망대에 올라가니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촛불이 가득했어요. 장미꽃도 가득했습니다. 준혁 씨, 이게 지우 씨.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김지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준혁 씨,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준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고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지우는 울었습니다. 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준혁은 지우를 안아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지우는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결혼식은 2021년 봄으로 정해졌습니다.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 우와, 여기서 결혼식 하는 거야? 지우는 놀랐어요. 네, 우리 집안 결혼식은 다 여기서 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하객은 몇 명 정도? 500명 정도? 500명. 우리 집안 친척들이랑 아버지 사업 관계자들이 많아서요. 지우는 긴장되었습니다. 500명 앞에서.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건 기회야. 결혼식 2주 전 지우는 특별한 초대장 2장을 직접 썼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박 씨에게, 하나는 아버지 박민수에게. 꼭 오세요.
제 결혼식에 우편으로 보냈어요. 할머니 박 씨는 초대장을 받고 코웃음 쳤습니다. 결혼? 저 애가? 누가 받아주겠어? 하지만 초대장을 자세히 보니 놀랐어요. 신라호텔. 그리고 신랑 이름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강준혁, 강상그룹. 이게 무슨 할머니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 애가 어떻게 재벌한테. 아버지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가 결혼을? 신라호텔에서? 강상그룹 아들이랑? 이게 말이 돼? 두 사람은 반신반의하며 결혼식에 가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2021년 4월 17일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 우아 할머니와 민수는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엄청난 규모의 꽃 장식. 여기가 진짜 셋째 결혼식이 맞나? 초대장에 적혀 있잖아. 두 사람은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자리였어요. 맨 뒤쪽. 왜 우리를 이렇게 구석에? 그래도 온 게 어디야. 들어오기라도 하게 해줬으니. 주변을 둘러보니 하객들이 화려했습니다. 재벌들,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 저기 저 사람 국회의원 아니야? 맞아. 그리고 저기는 재벌들이 다 모였네. 할머니와 민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셋째가 어떻게 이런 오후 2시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입장하십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턱시도가 완벽했습니다. 우와 정말 잘생겼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신부 입장하십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가 나타났어요. 드레스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맞춤 제작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다이아몬드 티아라.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할머니와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셋째야? 말도 안 돼.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지우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었어요. 수진도 고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렸습니다. 15년 전 구박받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게 수진이야?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 지우와 수진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울고 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나도 기뻐. 엄마. 두 사람은 단상까지 함께 걸었어요. 준혁이 지우를 맞이했습니다. 예쁘네요. 고마워요. 줄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합니다. 하객들이 주목했어요. 신부 김지우 씨는 특별한 분입니다. 주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웅성거림 10년간 학대받으며 자랐습니다. 이름도 없이 학교도 못 가며. 하객들이 놀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8세에 회사를 상장했습니다. 직원 300명을 책임지는 CEO가 되었습니다. 더 큰 박수. 오늘 이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주례가 단상을 둘러봤습니다. 한 여성의 승리입니다. 역경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승리입니다. 할머니와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저 아이를 학대했다는 걸 알면.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음식, 샴페인, 축하 인사들. 지우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일부러 할머니와 민수 테이블로 갔습니다. 통쾌한 대면. 할머니 지우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박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지우야. 30년 만인가요? 아니, 제가 10살 때 떠났으니까. 20년 만이네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지우야, 오늘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지우야, 제발 할머니 기억나세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280만 원 뭐? 할머니가 저를 팔려고 했던 가격이요. 280만 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30년 전 할머니에게 280만 원에 팔려갈 뻔했습니다. 뭐라고? 세상에. 하객 충격받았습니다. 손녀라는 이유만으로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우야, 제발 그만. 할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이 10년을 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못 가고 매일 맞았어요.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을 매일 들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우는 화려한 볼룸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가 버리려 했던 그 아기가 이렇게 컸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우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사과 받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성공했다는 걸. 지우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망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망칠 수 없었어요. 지우야,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우는 돌아섰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그런 짓을 손녀를 팔려고 했다고? 끔찍하네. 할머니는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으며 식장을 나갔습니다. 다음은 아버지 민수였습니다. 지우는 민수 테이블로 갔어요. 아버지지. 지우야. 민수는 떨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미안하다. 사과는 됐어요. 지우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고소장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동학대, 출생신고 거부, 교육 거부 3가지 혐의로 고소합니다. 지우야. 그리고 이건 민사소송 서류.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한테 30년간 가한 폭력과 학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예요. 얼마를? 10억 원. 10억.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10억이 어딨어? 있으시잖아요. 농장 파시면 되죠. 농장을? 그럼 난 어떻게 살아? 엄마는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데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매일 맞고 굶고 일만 하면서요. 그건 형사고소는 취하할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뭔데? 10억 원. 한 달 안에 엄마 계좌로. 지우는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 내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 게재하세요. 무슨 내용으로? 30년간 아내 학대, 딸 학대한 것을 사과한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지우는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주변 하객들이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짓을. 아내를 학대했다고? 딸까지? 민수는 모든 사람의 비난 속에서 식장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엄마에게 돌아갔어요. 엄마 괜찮아? 응. 속이 다 시원하다. 수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고마워. 셋째야, 이제 진짜 끝났어. 엄마.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김지우. 나도 사랑해요. 강준혁.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쳤어요.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지우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항복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겠다. 다 하겠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10억 한 달 안에 보낼게. 그리고 사과문은? 그것도 하겠어. 민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3일 후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이 실렸어요. 30년간 아내 학대, 딸 학대한 거 사죄합니다. 마이너스. 박민수 기사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재벌 며느리 김지우 대표의 숨겨진 과거 학대받던 소녀, 30년 만에 통쾌한 복수. 보육원 소녀에서 재벌 며느리까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사람들은 지우를 응원했어요. 정말 대단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저런 할머니와 아버지는 벌 받아야 해.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의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엄마 입금됐어. 10억이 진짜 들어왔어?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응, 이제 엄마 거야. 너무 많아 저거. 엄마가 30년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지우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이 돈으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사고. 고마워. 수진은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 지우와 준혁은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강남의 넓은 집이었어요. 엄마 수진도 함께 살았습니다. 지우야, 아침 먹어. 네, 엄마. 매일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어요. 오늘 회의 있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응, 오후에 화이팅. 고마워요. 시댁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시아버지 강철수는 지우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지우,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 며느리 자랑스러워. 시어머니 이해숙도 마음을 열었어요. 지우야, 이거 내가 만든 김치인데. 가져가. 고마워요. 어머님, 우리 준혁이 잘 챙겨줘. 네, 걱정 마세요. 지우는 임신했습니다. 여보, 임신했어. 정말. 준혁은 지우를 안아 들었어요. 조심해. 위험해. 아, 맞다. 둘은 웃었습니다. 엄마 수지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손주, 내가 손주를 보는구나. 엄마, 할머니 될 준비해야 해. 그래, 할머니. 2024년 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야. 강서연, 예쁜 이름이다. 지우는 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너는 나처럼 잘하지 않을 거야. 사랑받으며 클 거야. 할머니의 마지막 2025년 겨울, 할머니 박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2세였어요.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손주들도 외면했습니다. 지우는 그래도 갔습니다. 당신 안 가도 돼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가야 해. 마지막이잖아. 하지만 괜찮아. 나 이제 미워하지 않아. 지우는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절을 했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지우는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강해졌어요. 아이러니하죠? 고통이 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해요. 지우는 한 번 더 절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이제 우리 모두 자유예요.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집에 가자.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버리다시피 했던 손녀 지우는 10살에 집을 떠났고 보육원에서 새 이름을 얻어 다시 삶을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한 공부였지만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손전등 하나로 공부하며 결국 서울대에 입학했고 스스로 회사를 세워 상장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자리에서 지우는 15년 동안 찾지 못했던 엄마와 다시 만나 함께 새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던 과거의 가족들과 마주하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방식으로 모든 상처를 정리했습니다. 지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어떤 삶을 쌓아 올릴지는 결국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을 향해 문을 열고 있었고 그 문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뀌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복수보다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일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앞으로도 당신에게 더욱 단비 같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모두를 응원합니다. 사연이 흐르는 밤이었습니다.